안녕하세요. 60인생 코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명을 단 한순간에 위협할 수 있는 혈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경색.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병들이죠. 이런 질환들은 모두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아주 심각한 병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너 아는 지인, 친구의 가족, 뉴스에 나오는 유명인까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작년 한 해만 무려 3만 3천 명이 넘는 심장마비 환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루 평균 90명, 매시간 4명꼴로 우리 곁에서 혈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 대부분의 원인은 심근경색과 뇌혈관 질환이었습니다. 혈관이 단 한순간 막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늦어도 결과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혈관 건강은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곧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 속 생활 습관과 매일 먹는 음식만으로도 혈관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혈관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혈관의 구조와 역할을 알면 왜 관리가 중요한지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혈관은 크게 세 가지 길로 나뉩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 동맥은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굵은 고속도로. 정맥은 쓰고 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데려오는 귀로. 모세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핏줄, 세포 하나하나와 직접 맞닿아 영양과 산소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생명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비밀은 바로 혈관벽의 구조에 있습니다. 혈관벽은 단순한 빨대 모양이 아니라 내막, 중막, 외막으로 층층이 이루어진 튼튼한 구조입니다. 내막은 혈액과 바로 맞닿는 매끈한 안쪽으로 여기가 상처나면 콜레스테롤이 붙어 플라크, 즉 기름때가 생깁니다. 중막은 근육층으로 혈관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외막은 혈관을 감싸 보호하는 외벽으로 신경과 작은 혈관들이 분포합니다. 즉 혈관은 매끈한 안감, 탄력 있는 근육층, 단단한 외벽으로 된 세겹 구조입니다. 이렇게 세 겹으로 튼튼하게 이루어진 혈관을 따라 피가 흐르면서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합니다. 혈액은 심장이 펌프처럼 혈액을 뿜어내면 동맥을 따라 고속으로 달려나가고 모세혈관에서 속도를 줄이며 산소와 영양을 전달한 뒤 정맥을 따라 다시 모여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정맥에는 역류 방지 판막이 있어서 피가 거꾸로 흐르지 않게 해줍니다. 다리에 핏줄이 도드라지는 하지정맥류는 이 판막이 약해져서 생기는 현상이죠.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을 모두 이어붙이면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거리예요. 그만큼 혈관은 방대한 네트워크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막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몇 분 안에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큰 후유증이 남습니다. 다리혈관이 막히면 걷기 힘들고 심하면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혈관이 막힌다는 건 곧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혈관은 왜 막히는 걸까요? 혈관이 막히는 주된 이유는 죽상경화증입니다. 쉽게 말해 혈관 안쪽에 기름때가 끼는 현상이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어 플라크를 만듭니다. 고혈압, 흡연, 스트레스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지방이 더 잘 쌓이게 합니다. 플라크가 터지면 피떡, 즉 혈전이 생겨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결국 혈관 막힘은 지방염증 혈전의 합작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혈관 문제로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이실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 혈관 질환은 치료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혈관 건강을 미리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선 5가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수많은 연구와 논문을 통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혈관 속을 매일 청소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진 음식, 간식, 스트레스는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이렇게 쌓인 기름때는 서서히 혈관을 좁히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찌꺼기를 붙잡아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혈관 청소부 같은 곡물이 있습니다.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는 천연식품이죠. 생각보다 우리에게 친근한 음식이고 곡물입니다. 어떤 음식인지 감이 오시나요? 어떤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그 음식은 바로 귀리, 오트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귀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3g 이상을 꾸준히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5에서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도 귀리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 보고된 논문에 따르면 귀리 섭취군은 혈당이 더 안정적이었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즉, 귀리는 단순히 콜레스테롤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 속 기름때와 혈당, 중성지방까지 다스려주는 종합관리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처럼 현대과학이 귀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고 있지만 사실 귀리는 예로부터 동서양에서 모두 건강식으로 높이 평가받아 왔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귀리는 비위를 보하고 기운을 북돋우며 곡식 중에서도 약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리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보양식으로 쓰였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로마의 의사 갈레노스는 귀리는 몸의 습기를 조절하고 소화를 돕는 곡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독일 속담에는 하루 한 그릇 귀리가 의사를 멀게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귀리는 예로부터 건강식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처럼 귀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곡물이자 혈관을 지켜주는 보약 같은 음식입니다. 귀리는 아침에 죽이나 오트밀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우유나 두유에 불려 먹어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훌륭합니다. 또한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밥을 지을 때 소량 섞어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귀리죽을 권장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이 있어 과식을 막아주죠.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반컵 정도로 시작해 점차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글루텐 민감증이나 셀리악병이 있는 분들은 귀리를 피하거나 글루텐 프리 귀리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한 그릇 귀리가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는 작은 청소부가 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작은 곡물이지만 그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혈관은 마치 수도관과도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관의 압력이 지나치게 높으면 언젠가 터지듯 혈압이 계속 높아지면 혈관도 결국 무너집니다.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모두 고혈압에서 비롯된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수압, 즉 혈압을 낮춰주는 놀라운 과일이 있습니다. 약이 아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친근한 과일이죠. 그것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3,500mg의 칼륨을 권장하는데 바나나 한 개에 400m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즉 바나나 두세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셈입니다. 인도의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바나나 2개를 하루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혈압이 10 이상 내려갔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은 칼륨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이 21%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현대과학이 바나나의 혈압 안정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바나나는 전통적으로도 몸을 다스리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동양의 향약 집성방에는 바나나는 갈증을 먹게 하고 속을 부드럽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도 바나나는 체온을 식히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과일로 기록됩니다. 서양에서도 사과 속담을 변형해 하루에 바나나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건강을 지켜주는 상징적 과일이었습니다.
바나나는 간식으로 하루 한두 개 정도 섭취하는 게 적당합니다.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스무디로 만들어도 좋고 시리얼 오트밀에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훌륭합니다. 당뇨 환자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란 바나나 한 개가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긴장된 마음까지 풀어줍니다. 작은 간식이지만 그 한 입이 내일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혈관도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은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혈관의 탄력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뇌혈관까지 보호하는 강력한 과일이 있죠. 그 음식은 바로 적포도입니다. 적포도의 껍질과 씨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산화와 염증을 줄여 혈관을 젊게 유지시킵니다. 프랑스인의 낮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을 설명하는 프렌치 패러독스도 바로 이 성분 덕분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포도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기억력 향상과 혈압 안정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 연구가 포도의 효능을 입증하고 있지만 포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명과 젊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포도는 기운을 보충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성경 속에서도 포도와 포도주가 생명과 기쁨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포도는 늙음을 늦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젊음을 지키는 과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포도는 껍질과 씨까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씨를 뱉지 않고 씹어 드시면 항산화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주약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포도는 당도가 높아 과다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함량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도의 작은 알맹이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젊게 지켜줍니다. 오늘의 한 송이가 내일의 젊음을 선물합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떤 기름은 혈관을 지키는 보약이자 장수의 비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스페인의 대규모 임상시험인 PREDIMED 연구에서는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이상 낮아졌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올레산은 나쁜 LDL을 줄이고 좋은 HDL을 늘려 혈관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풍부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와 별개로 올리브유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치유의 기름으로 불려왔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유를 치료의 첫 번째 약이라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도 올리브유는 생명과 치유의 상징으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동양의 본초 강목에도 올리브유는 갈증을 먹게 하고 독을 풀어준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샐러드, 나물, 구운 채소에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보다는 저온 조리에 적합하며 하루 2에서 3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높아 과다 섭취 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정제유보다는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중해의 햇살을 머금은 올리브유 한 방울이 혈관을 부드럽게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음식입니다. 피가 맑아야 혈관이 건강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고 피떡을 막아주는 바다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형성을 막아줍니다. 노르웨이, 일본 등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들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주 2회 이상 생선을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대의학이 이렇게 강조하기 전부터 생선은 이미 동서양에서 건강과 장수의 음식이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생선은 기를 더하고 혈을 보충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선을 바다의 보약이라 불렀습니다. 일본 속담에도 생선을 많이 먹는 이는 오래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한 번에 100지 정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소금보다는 구이찜 조림 형태가 좋습니다. 소금구이는 나트륨이 높아 주의해야 하고 생선은 산패가 빠르므로 반드시 신선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다의 작은 한 점 생선이 여러분의 혈관을 맑게 하고 삶을 지켜줍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건강한 발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혈관을 지키는 방법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식탁만 조금 바꿔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따뜻한 귀리 오트밀 한 그릇에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는 겁니다. 귀리는 혈관 속 기름때를 청소해주고 바나나는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아침 한 끼로 벌써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죠. 점심은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레싱으로 곁들여 보세요. 올리브유는 나쁜 지방 대신 좋은 지방을 공급해 혈관을 더 탄력 있고 유연하게 지켜줍니다. 간식이 당길 때는 적포도 한 줌이 좋습니다. 껍질과 씨까지 함께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지켜주거든요.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을 추천합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중에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여기에 잡곡밥을 곁들이면 혈당과 혈액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오메가에서 3 지방산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예방해 주니까요.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속의 혈관 건강 루틴이 완성됩니다. 아침은 귀리와 바나나, 점심은 올리브유 샐러드, 간식은 포도, 저녁은 등푸른 생선. 참 쉽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귀리는 혈관 청소부, 바나나는 천연 혈압약, 적포도는 혈관을 젊게 하는 항산화 보약, 올리브유는 지중해의 황금 오일, 등푸른 생선은 혈액을 맑게 하는 바다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오늘의 아침 한 그릇, 점심 한 숟가락, 작은 간식, 저녁 한 점 생선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혈관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는 끝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 건강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